제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오늘 시청자님들께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요. 지금 2017년 상단 2600까지 갔다가 하단 1900선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평균 단가는요. 1900선에서 2300선의 박스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년은 갑자기 상승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죠. 호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경기 자체가 반도체에서 거의 수익이 나는 거고 나머지는 좀 주춤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신경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신경전은 평생 갈 수 없다. 시청자님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평생 갑니까? 그러진 않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데 지금 1년째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좀 좋아진다면 후반부에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 쓰셔야 되죠? 네,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집중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 매수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종목을 가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월 적립식 저축으로 좀 많이 모아 놓으세요. 6월까지는 자, 우리가 변액 펀드에 넣었다면 100만 원에 추가납 200씩 해서 300만 원을 넣는 게 맞아요.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300만 원씩 넣지 마세요. 싸게 샀으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100만 원만 기본적으로 내시는 게 맞다. 이런 밸런스 유지해 주시고요. 자, 증권사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50선부터 2400선. 근데 2530선까지도 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답니다. 무조건 나쁘다면 이 폭을 한 200포인트 정도만 썼을 건데 증권사들도 하반기 장은 조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납입은 어떻게 하셔라? 월적립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거치형이나 일시납 들어가시기가 참 어려운 장이에요. 왜? 들어갔다가 폭락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넣으시는 적립식 투자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6월까지는 좀 사시는 그런 구도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대 관심 포인트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하락장일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뭐냐면요. 바로 부정적 변수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시니까 흔들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고 너무 겁내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1년을 2019년도에는 주식으로 큰 재미 못 보겠지만 그냥 투자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자, 20년의 호황 끝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중국이. 20년 동안 그렇게 경제로 남의 돈 빌려서라도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부동산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제 돈이 좀 묶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도 대립의 측면을 오래 유지하겠지만 후반부에는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는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할 모멘텀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2019년도 추천 업종은 5G, 통신 쪽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게임, 소재 산업재까지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가시면 문제는 남북 경협주 열심히 갔는데 문제가 터졌죠. 관계가 너무 호전되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오래 물려 있듯이 결국은 너무 많은 종목을 가시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우량한 거 위주로 투자하시는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자, 코스피 목표는 2400입니다. 여기까지 보실 때, 자, 지금 2000선 초반이죠. 자, 사셔야 됩니까? 파셔야 됩니까? 네, 사셔야 됩니다. 근데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라고요? 바로 적립식으로 사셔라. 이렇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매월 제가 적립식으로 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 나도 부자에서 말씀드리는 상품이 다 있잖아요. 멀티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ELS, ETF도 월적립이 가능한 거죠. ELS는 목돈만 들어가지만. 그리고 변액펀드도 마찬가지로 월적립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풀로 200% 다 쓰신다면 꽤 괜찮은 투자가 되시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사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쭉 봤어요. 그러면
과거에 한번 떨어졌을 때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왕창 빠졌거든요. 왕창 빠졌는데 몇 년 동안 빠졌냐? 2년 빠졌습니다. 3년도 빠지지 않았어요. 과거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요. 3년 연속 빠진 적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나머지는 2년 빠지면 1년 올라갔어요. 그럼 2017년도까지 쭉 올라왔죠. 그러면 2018년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2019년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1년을 놓고 농사를 하셔야겠습니까? 3년을 놓고 농사를 하셔야겠습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건 3년이에요. 그리고 더 여유 있으시면 5년까지만 잡으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 2009년도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그냥 경기가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2009년도에 이제 그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여러 금융권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책들을 펴서 살려냈어요. 지금 쭉 박스피를 왔다가 지금 떨어진 건요. 생각보다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나쁜 게 없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점을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그 저점을 저는 1950포인트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 갔다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지금 2000선 초반이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선 사실 수 있는 것 좋은 종목들 담으세요. 아니면 펀드 하시고 그것도 아니시면 변액 펀드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등하실 때는 분명히 2년이나 3년 이후에는 좋은 장이 한 번은 오게 되니까 그런 정도 믿음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투자 타이밍 소용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잡을래도 못 잡아요. 진짜 날고기는 주식 전문가님들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가야 되냐. 이 고민이시잖아요. 어떤 상품을 사야 되나. 언제 사야 하나.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거 고민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쭉 올라갈 땐 이 고민해도 돼요. 왜? 내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이익이 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사면 떨어지고. 그럼 또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고민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투자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방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고요. 국내 주식에만 사시는 건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같이 금융이 좋아진 때는요. 해외 주식도 사셔야 되고요. 해외 지금 부동산도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주춤주춤 내려가는 모양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부동산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때 거기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렸듯이 높은 걸 쫓아가지 마시고 작년에 떨어진 투자처를 잘 보시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기회가 옵니다. 그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시기를 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적립식의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실제 주가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죠. 저점에서 사셔서 고점 파시고 또다시 저점에서 사셔서 고점 파셔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못 맞춥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맞출 수 있다고 투자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과거 자료 볼게요. 자, 2007년도 펀드가 한참 좋고 주식이 슬슬슬슬 올라갈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안 움직여요. 지켜볼 거야. 좋은 장이 오겠지.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들어오시죠. 자금 유입이 막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점에서 너도나도 들어와요. 너도나도 들어와서 빠지기 시작하면 안 나가죠. 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닥에서 묻지마 환매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지금 2018년도, 19년도 주식이나 모든 투자의 그 키워드는 바로 투자 타이밍이 아닙니다. 바로 투자 방법이고요. 매수 시점 분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투자처에 앞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과거에 좋은 게 미래도 좋습니까? 100%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꽤 오랜 기간 수익을 내왔습니다. 그럼 주식은 어떤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요 하늘색 선이죠. 딱 2000년도부터 쭉 시작했을 때 봤을 때 결국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요. 코스피에 투자하셨으면 212만 원. 그럼 몇 프로 난 거예요? 200% 이상 났지 않습니까? 그럼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단 얘기입니다.
그럼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죠. 나쁘지 않아요. 물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 100만 원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슬슬 올라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6년 걸렸죠. 6년. 100 찍는데 딱 6년 걸렸는데 주식의 특징은 뭐냐? 그걸 더블로 찍어내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6년이나 기다렸는데 이걸 어떻게 더 기다려? 2, 3년만 더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옵니다. 그럼 좋은 때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또 안 팔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저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쯤 왔을 때는 과감하게 환매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10%에 환매하셔라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펀드 15% 났다, 16% 났다, 20% 났다 저한테 자랑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신데 제가 한마디 딱 해요. 왜 안 파셨어요? 10%대 팔아야죠. 그래야 내가 손실 안 볼 거 아닙니까? 16, 17은 가면요. 곧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유지 기간이 짧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리츠가 뭐냐면 바로 전 세계 부동산 사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면 이거는 더 높은 수익률을 냈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위기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셔라? 아닙니다. 지금 절대 사지 마시고요. 한번 꺼지면 3년에서 4년 부동산이 폭삭 망하잖아요.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채권. 의외로 주식보다 해외 채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적금으로만 이 자산을 자꾸 운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행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 10년 어디가 잘 운영됐고 어디가 괜찮았는지 확인 잘 하신다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고 그게 적립식 투자와 결합될 때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 잘 경청하셔갖고요. 적립식 투자로 부자 되시는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부자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